ABL바이오 주주분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자, 일단 11월 10일 오전장에서 미증시 반등이 굉장히 거세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S&P 나스닥 보시면은 거의 나스닥은 1%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반등세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국내 증시도 좋죠. 코스피가 특히나 2.8%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 뭐 저조하지만 0.5%대 상승세 아래꼬리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오늘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25%로 가닥을 잡는다 하는 내용인데,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쪽으로 기조가 가게 되면서 지금 대형 지주사 위주로 수급이 돌면서 코스피 위주의 강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물론 미증시 최근 눌림에 의해서 뭐 조정을 받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넘어서 1,460원 막 이렇게 가면서 외국인 자본 유입도 좀 주춤한 상황이었고요. 미국이 셧다운 중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단기 채권을 매도하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왔고요. 이게 단기 금리를 상승시켜가지고 강달러를 유발하게 됐죠. 결국 이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미증시가 상승 중인 게 오늘 오전이죠. 좀 전에 미국 셧다운 합의가 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소식에 대한 영향으로 미증시가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다리던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시간외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증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좀 이제 좋아지죠.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오늘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인데 서서히 더 내려갈 거예요. 이 부분 계속 체크하시면서 원달러 환율 떨어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투자자분 다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증시 다시 위로 갈 수 있는 국면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또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큰 매크로를 봤을 땐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의 주요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역시나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요거는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미 정부의 셧다운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이번 주에 얘네가 발표가 될까 했는데 일단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시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 영향이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발표 내용도 체크를 해서 또 단기적인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요. 미국 연준의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거든요. 12일 날 특히나 집중이 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동결 쪽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 시장이 고용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해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미국 증시에서 기다렸던 소식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나온 이 셧다운 종료 이 소식을 좀 많이 기다렸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주요 지표 발표들이 못하니까 더 불확실성을 키워요, 시장에. 참고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참고할 게 없고, 안 그래도 증시는 고점인데 불안감만 계속 키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근데 일단 오늘부로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정부 기능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정책 결정을 내릴 만한 지표들도 잘 나오게 되니까 한 가지 불확실성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ABL 바이오를 포함한 바이오주들 주춤한 모습이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또다시 돌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월요일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일이 눌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빠진 부분 대부분이 미국 AI 대형주 위주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반도체주들이 빠져서 밀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주말간 나온 소식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AI 시장,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생산을 늘린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의 회장도 앞으로 매년 순이익 신기록을 기록할 거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AI 거품론 이 부분이 나올 때는 항상 팩트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든 생산하는 업체든 아직까지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키워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의 AI를 하는 기업들은 매출로서 증명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증시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서서히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 증시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죠? 추가적인 상방 추세는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야 된다.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ABL 바이오 지금 저조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가준다? 그러면 결국엔 코스닥도 가줄 겁니다. 지금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이 상승의 흐름을 보게만 되더라도 자,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크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 수급의 역할이 지대했죠.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크게 올랐고 그 사이에 코스닥이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의 장세가 나오기는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코스닥 쪽으로도 결국에는 흐름이 들어올 거다. 왜? 이렇게 이격을 크게 나타내면서 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체되는 구간이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코스닥에게 또 기회를 줄 것이다. 전반적으로도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도 오르는 동반 상승은 하겠지만 코스피가 좀 더 셀 건데 계속 코스피로만 돈이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스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가는 놈들이 더 가는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현상을 봤듯이 대형주 위주,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총 큰 종목들, 시총이 큰 그룹에서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이오 영상들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이유도 이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요. ABL 바이오는 일단 수급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에는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견조하게 가줄 종목들은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탄탄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ABL의 근거 있는 기대감, 이 부분을 조명을 해보신다면은 주가가 또 만약에 코스피 위주로 가서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더 담을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 이런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크시겠죠. 근데 우리 ABL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주식발전소 채널에서 종목 커버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를 메인으로 해드리고 있고 같이 알테오젠,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동안에도 ABL 바이오의 본질도 바뀐 게 없고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불균형이 나오는 부분에 흔들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뭘 보고 가면 됩니까?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의 본질을 보면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이벤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물론 학회 임상일정 이런 것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지금 IPO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란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2025년 상장 예정인 게 지금 11월, 12월에만 5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에임드바이오라든지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조단위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이렇게 상장 예정인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느슨하지만 시장 관심이 11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12월까지 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로 관심이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예전과 다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죠. 단순히 임상 결과만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D&D, 리가캠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조단위 기술 계약을 맺고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 IPO 소식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불어다 줄 거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미국 셧다운 종료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점차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고용시장 불안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말 내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기술 이전 기대감.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과 조단위 기술 계약을 맺음으로써 증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요. 잘만 준비해 놓으면 돼요.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은 반드시 온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BL 바이오 차트적으로도 문제 보이는 구간 안 보이고요. 수급도 탄탄하고 올라갈 순서만 기다리면 된다.
ABL바이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항상 어때요? 고가경신 조정, 다시 고가경신 조정, 고가경신 조정이죠. 계속 지금 이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세는 하방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ABL바이오 지금 시총이 5조 5천억인데요. 8조, 10조 이상 커질 때까지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알테오젠은 지난 시간에 코스피 이정 상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죠. 오늘은 미국에 승인된 키트루다 큐렉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키트루다 큐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처방에 가속이 붙을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보험 청구용 J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여가 돼야지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이게 아마도 내년 초에 부여가 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여기서 확보하는 판매 로열티도 내년 초부터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전환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뭐라고 했었냐면은 1년 반, 2년 내에 키트루다 SC 제형 전환이 30에서 40%가량 이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키트루다 올해 예상 매출이 40조가 넘어요. SC제형 전환이 30%만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에도 2년 뒤에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이 거의 13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판매 로열티가 아마도 5% 전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알테오젠이 거의 한 7천억 정도의 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알테오젠의 26년, 27년 컨센을 보게 되면은 5천억, 6천억 정도 수준인데 저는 이거를 훨씬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트루다 SC 제형 매출만으로. 이 컨센서스가 상향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계속 얘기되지만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다. 얘도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알테오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문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ABL바이오랑 비슷해요. 상방으로 계속 고점 경신하는 움직임 나와주고 추세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잖아요. 고점 경신하면서 실질적으로 찍히는 매출도 컨센이 훨씬 개선이 될 거고. 자, 이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D&D 파마텍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이 오늘 좀 더 눌려요. 7%대, 8%대 지금 좀 눌리는 흐름 있는데, 자, D&D 파마텍은 지금 미국 비마나키에서 이슬기 D&D 파마텍 대표의 인터뷰가 나온 게 있거든요. 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48주 생검 결과는 내년 2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DD01은 연내에 초기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기보다도 48주차 데이터까지 나온 이후에 기술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은 메세라 몸값이 1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4조죠. 올라간 거는 D&D 파마텍 기술력과 데이터가 녹아든 결과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단 D&D 투자자들이 D&D 파마텍의 메세라에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을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갔는지를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D&D 파마텍 대표가 메세라의 가치에 대해서 D&D 파마텍의 기여도가 크다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기여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빅파마가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을 운영하면은 속도와 스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큰 기회가 될 거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D&D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여러 물질을 병렬로 임상에 투입하며 속도를 낼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이자는 비만 파이프라인이 실패해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병렬로 임상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기간 할인폭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스라도 그렇고 D&D도 그렇고 이게 가속화됐을 경우에 주가 가치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D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또 눌리고 경고따지 붙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느 지점에서 받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D&D 파마텍을 제가 주식발전소 채널에서 이 구간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접하신 분들은 이런 눌린 맥점에서 또 잘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좀 깎이는 것보다도 위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더 품으시면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ABL 바이오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 분위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급해하지만 말고 방향성만 잘 보고 끌고 가시면은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마음보다도 조급함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방향성 체크만 잘해서 끌고 가시면 결국에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 이런 마음으로 다른 것들과 남들과 비교를 하면은 자신만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주식 바닥에 붙어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좋은 종목은 결국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이 부분을 믿으시고 우리 ABL 바이오 그리고 제가 커버드리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잘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중대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든지 속보가 있으면은 바로 영상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발전소 아직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계속적인 최신 이슈와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